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계좌가 항상 레벨업 될 수 있는 주식 레벨업의 민멘토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시장 상당히 힘들죠. 시장 자체가 뭐 오늘 예상했다시피 갭을 메꾸면서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히려 오늘 같은 장은 좀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밑으로 내려온다면 지금 1%포인트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 오히려 눌러준다면 조금 더 눌러주는 게 다음 주를 위한 좀 건강한 조정이지 않았나라고 싶을 정도로 오늘 눌러주는 게 상당히 좀 애매하게 눌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장이 열리기 전에 어떤 거부터 봐야 되냐면요. 나스닥과 S&P 500의 움직임을 좀 봤어야 되는데 S&P 500도 장 초반에는 좀 좋게 해서 전일 최고가를 좀 찍었다가 다시 이제 장 후반 갈수록 그냥 힘없이 쭉 계단식으로 좀 빼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일 최고치를 또 한번 찍고 나서 계단식으로 좀 내려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1시 이후에 오후장에서부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좀 떨어진 걸로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수급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어저께 개인이 1조 정도 매도를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7천억 정도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이 6천억 정도 매도를 진행했고 기관 쪽에서 한 1,500 정도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더 좀 안 좋은 거는 이제 선물 지수 쪽에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좀 셌기 때문에 오늘 지수를 끌어내리기에는 충분한 매도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뼈아팠고 코스피는 일단은 장 초반부터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좋은 흐름 보여주지 않았고요. 밑으로 쭉 빼서 그냥 이 상태로 끝났어요. 예, 이 상태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과 가까운 뭐 일본 시장도 양봉이긴 합니다만은 마이너스 0.34% 떨어졌고, 중국 시장 역시 강합니다. 상해 지수는 좀 강해 보이고요. 홍콩 HG 지수도 역시나 좀 강하긴 합니다만은 뭐 그래도 뭐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만 좀 떨어진다라는 약간 소외된 느낌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시장은 매일같이 좋을 수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오늘 좀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어설프게 양봉으로 갭상승하지 않을 바에는 이렇게 갭상승으로 음봉으로 끝났다라는 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고요. 그 갭을 오늘 정확하게 메꿔주면서 다음 주부터는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빠져주는 게 우리한테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을 좀 줬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장이 좀 더 밑으로 좀 빠진다, 대변수로 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2,70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어놓으시면 돼요. 요 포인트까지 밑으로는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2,700포인트를 만약에 찝는다라고 하면 2,700포인트에서 아마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2,8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미국에서 뭐 CPI가 다 나왔고 PPI가 다 나왔고 거기다가 이제는 실업자 수당 지수 6월 6일 날 남아있는 실업자 수당 뭐 요 부분만 남아있는데요. 큰 이슈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만약에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시장은 나쁜 흐름을 보이진 않을 것 같다. 이건 아주 좋은 오늘 갭 메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만에 갭을 메꿨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이 약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중국, 홍콩 다 지금 지수가 좋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안 좋을 이유가 없고요. 거기다 뭐 우리나라 시장이 갑자기 뭐 예전 IMF처럼 뭐 수출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엔 GDP 성장률도 가장 높고요. 수출도 점차 늘어나는 경제적으로 좀 안정적인 우상향 안정적인 지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조정은 떨어진 이유를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다음 주부터는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승 상위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ICTK라는 종목이고요. 요런 종목이 뭐냐면 일단 이 종목 자체가 공모가 2만원 2만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만원 시작해서 오늘 한 28,600원 정도 끝나고 있는데요. 요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 기업이 뭐 하는 업체냐 라고 한다면 일단 보안 쪽입니다. 보안 쪽인데 보안 쪽의 반도체 보안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안 칩이라든지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보안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요런 기업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을 주고 본다면 나중에는 굉장히 괜찮아질 만한 기업이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뭐 예를 들어 짧게나마 1년 아니면 길게는 2년 정도 보신다면 저는 앞으로 보안 쪽은 역시나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뭐 충분히 우리가 관심 종목에 놔두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양식품 역시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정말 거셉니다. 오늘 그냥 9시 2분에 시초에 상한가까지 점상한가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점상한가 올라간다면 아마 지금 매수 대기 자금이 엄청 많거든요. 이거는 월요일날 되면 또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중시 특이사항이 뭐냐면 일단 삼양식품도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대상이라는 이 전통 식품주도 엄청 많이 올라갔고, 오뚜기라는 이 움직이지 않는 종목도 오늘은 윗꼬리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4%나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제당, CJ 제일제당 요런 거는 살짝 원래 애초에 조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오늘 살짝 조정을 받는 듯한 움직임이고, 농심 같은 종목들은 조금 특이하죠. 애초에 조금 많이 올라갔다라고 판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농심만 빼고는 다 올라갔습니다. 농심만 빼고는 웬만한 식품주들은 다 올라갔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시푸드 쪽, 수산물 쪽, CJ 시푸드라든지, CJ 시푸드, 그 다음에 사조, 사조 시푸드, 요런 것들이 좀 올라갔는데요. 특히나 지금 CJ 시푸드는 바닥에서부터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이 장대 음봉이 아니라 요렇게 윗꼬리가 깊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요게 이제 지금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만은, 시푸드 쪽이 올라간 이유는 역시나 후쿠시마 6차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갔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상당히 특이합니다. 식품주들이 오늘 굉장히 핫하게 올라갔고요. 요 S&D 같은 종목들도 음식료 업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음식료 업종이 올라간다고 해서 지수 자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덩치들이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영향을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도 시장이 계속해서 좋지는 않았는데요. 화장품주, 소비주, 게임 테마들이 좀 움직여 주긴 했습니다만은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다라는 건 그들은 시장을 움직일 힘은 없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효성중공업이 오늘 바닥에 있다가 정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시가총액 한 3조 정도 넘는 기업이 17% 올라갔다라는 건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고요. 역시나 이것도 아직 전력설비 쪽, 전기 쪽 인적 분할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갔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빙그레를 깜빡했네요. 빙그레도 오늘 식음료 중에서는 빙그레 삼양식품이 가장 많이 올라갔다 정도 보시면 되고, 우양 같은 경우는 이제 냉동 핫도그입니다. 여기도 역시나 음식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루페인트가 또 가만히 슬금슬금 있다가 10% 정도 올라갔는데요. 2차전지 관련돼서 특허 이슈가 나와가지고 좀 올라간 모습을 보이는데, 뭐 이런 거는 단기 이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우리가 특별만한 상황은 없습니다. 뭐 풀먼도 있고, 밑에 보시면 오늘은 뭐 신송홀딩스 거의 식음료주가 이렇게 위쪽 상승률 32쪽의 위쪽에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마 오랜만에 느껴보시는 거고, 어떤 분들은 좀 처음 느껴보시는 경향일 수도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거래대금 어떤 게 많이 터졌나 본다면 뭐 삼성전자 제외하더라도요, 오늘 신규 상장의 ICTK 제외하고 효성중공업 말씀드렸죠. 전력, 전선, 그 다음에 요쪽은 인적 분할한다라는 이슈로 올라갔고, 알테오젠이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6.5% 올라갔습니다. 요거 보시면서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알테오젠을 보면은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건 바로 HLB죠. 제가 HLB는 어저께도 언급을 드렸고, 아마 저번 주부터 제가 HLB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HLB와 알테오젠을 선택한다면 저는 알테오젠을 선택할 거다. 왜냐? 알테오젠은 이미 마일스톤이라는 정확하게 납품을 할 수 있는 기술료를 받을 그런 팩트가 나와 있는 기업이었고요. HLB는 이제 FDA 승인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FDA가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른다. 만약 된다면 올라가겠지만 안 된다면 여러분들 무조건 대응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안타깝게도 FDA 승인 소식이 나지 않으면서 거저 소식이 나오면서 HLB만 떨어진 게 아니라 HLB 제약, HLB 테크노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상한가를 들어간 모습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호가를 본다면요, 매도 호가에 너무나 많은 물량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아마도 월요일날 또 연소 하한가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어저께 잠깐 올라갔다가 오늘은 약간 조정을 받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대장주로 불리는 폴라리스 오피스도 오늘 거래가 좀 터지면서
정도 하고 있는데 위쪽에서 아직 고가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세가 죽은 것 같지는 않고 전선주들도 아직도 위쪽에 거래 대금이 터져 있다. 한 10위까지 본다면 대한전선, LS 뭐 요것까지 보신다면 아직도 전선주들의 거래 대금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거를 이제 장마감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힌트를 많이 얻어가셔야 되는 게 떨어졌다고 나쁜 게 아니고요. 위쪽에서 급락이 아닌 이상 3% 2% 내지 떨어진 거는 조정일 수 있습니다. 위쪽에서 조정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래 대금이 많이 몰린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장 마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서요. 이번 주는 수요일 하루를 쉬어서 그런지 장이 굉장히 짧게 끝난 것 같습니다. 장이 여전히 힘듭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좀 방향성을 보여주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잘 쉬시고요. 주식 레벨업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